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있잖아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 이상하게도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확 불이 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한번 멘트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가 왜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 그리고 전 사위였죠, 이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등 이런 사건들을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거의 수사가 다 돼가는 듯이 언론 기사들이 나오다가 또 갑자기 상당히 조용해진 상황,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또 김 최고위원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이 관봉권을 사용해서 옷과 장신구를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달라 경찰과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관봉권 특활비 게이트라는 제목의 한 칼럼을 인용했는데요. 관봉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정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옷값 의혹에 관련된 국정원 전직 직원 5명의 이름과 직책조차도 설왕설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관봉권 특활비 게이트 그 칼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송국건 TV 대표, 대구일보에 며칠 전에 관봉권 특활비 게이트 터지나,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썼어요. 제가 이 칼럼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서 논평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돈을 만드는 조폐공사가 대전에 있나요? 조폐공사가 새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에 보낼 때,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시중은행에 나눠주죠. 한국은행에 보낼 때 화폐의 상태와 액수가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뜻으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에 싸죠. 저도 이거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걸 한번 봤어요. 이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돈은 이 비닐봉지에 싸게 돼 있죠. 그리고 십자 형태로 띠를 두르는데 이를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관봉권. 자, 한국은행은 관봉권을 그대로 시중은행에 보내고,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관봉권을 십자 형태로 두르고 비닐을 쌉니다. 이걸 한국은행에 보내요. 그러면 을지로에 있는 한국은행 보내면 한국은행에서 다시 이걸 시중은행에 그대로 보내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그 관봉권을 풀고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관봉권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반인들은 관봉권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은행 가면 이렇게 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띠지는 있죠. 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탁 찍어주고, 은행원들이 도장 찍어주죠. 현찰을 바꾸면은 그 띠지라는 건 그 은행의 띠지지 관봉권이 아닙니다. 즉 관봉권은 조폐공사, 한국은행, 은행 창구 직전까지, 그때까지만 관봉권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시중에 돈 풀 때는 관봉권은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예외가 있다고 해요. 일반인은 관봉권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청와대였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특활비라고 하죠. 관봉권 띠지가 붙은 채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특활비 예산은 9,563억 원이었는데 국정원이 안보비 명목으로 가장 많은 7,056억 원을 썼다. 비밀이죠.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죠. 국방부 1,194억 원, 경찰청 740억, 법무부 190억 정도,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97억 원 등등
경호처 79억 원. 자, 이런 맥락에서 경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 관계자 소환했죠. 그게 누굽니까? 그 김정숙이 친하게 지냈던 친분이 있다는 디자이너 양씨. 그 양씨의 딸이죠. 프랑스 국적. 지금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 외국인 국적이니까 소환했죠. 이 소환한 것은 심상치 않다고 이 송국근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수십 벌의 옷을 결제를 하면서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현금, 즉 관봉권 수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봉권이 쌓여있는 5만 원짜리 신사임당권, 이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이 사건은 2022년 한 시민단체에서 김정숙이 고가의 옷과 장신구를 사들이는데 청와대 특활비 사용했다면서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이 당시 나온 얘기가 매우 구체적인데 이 송국건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인 김혜자 누비 항복 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수행원들과 공방에 2차례 찾아와 모두 1,000만 원어치 옷을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사갔다고 언론에 밝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종종 공방에 와서 구경만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실제로 옷을 사더라고 전했고, 서울 성동구의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전태수 대표는 같은 언론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번에 걸쳐서 수제화 15켤레를 팔았는데 모두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본인에게 건넸다. 일부 언론에서는 결제한 현금이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였다면서 업체로부터 제보받은 돈다발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근데 석연치 않은 점은 1,000만 원대의 물건을 사면서 어떻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수행은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느냐. 돈다발이 만약 개인 것이라면 앞서 설명한 대로 관봉권은 있을 수 없죠. 한국은행에서 받아왔나? 청와대 특수활동비인가?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는 이 관봉권 특활비 의혹, 이게 확인이 되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조폐공사에서 5만 원권을 찍었는데 비닐에 싸서 관봉권 십자로 둘렀어요. 그걸 한국은행에 보냈어요. 한국은행에서 그거는 비닐만 빼서 시중은행에 줘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 관봉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청와대 특활비는 관봉권이 있어요. 즉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청와대로 온 특수활동비를 들고 옷을 사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관봉권이 살아있으면. 왜? 일반 민간인은 관봉권을 볼 일이 없어요. 조폐공사, 한국은행, 시중은행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로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김정숙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사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